안녕하십니까.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욱근 혼술 9월 2일 월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.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태국 이주했을 때 이상직 씨로부터 2억 3천만 원 돈을 지원받았다. 자, 그래서 문재인이 지금 뇌물죄로 피의자, 뇌물죄 피의자로 적시가 되어 있죠. 문다혜 씨 압수수색 영장에. 자, 그런데 이 태국에 이주했을 때 받은 돈이 2억 3천이고 그 이후에 귀국해서 문다혜 씨는 아마 거의 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. 그 집 한 채는 그 태국에서 사둔 것이 있고 어쨌든 청와대에서 거주를 했죠. 청와대에서 거주를 하고 임기가 끝나고 나서 다시 서울 보암동에 있는 집으로 옮긴 것 같은데 임기 직후에 또 제주도에 별장을 샀습니다. 3억 8천만 원짜리. 그것뿐이 아니고 태국에 있을 때도 계속 청와대 직원들이 돈을 붙여주고 또 오늘 아침에 좀 말씀드린 대로 김정숙 씨가 5천만 원을 보자기에 싸서 청와대 참모에게 주고 그때는 아마 뭐 청와대 근무할 때였던 것 같은데 청와대 참모에게 주고 그 5천만 원을 청와대 참모가 무통장으로 김정숙 씨의 친구에게 보내고 김정숙 씨 친구가 김정숙의 부탁을 받고 그걸 문다혜 씨에게 보내고 이 수상한 돈 흐름이 곳곳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검찰은 경제 공동체 관계로 보죠. 문재인 부부와 딸 문다혜 씨 그리고 서창호 뭐 가족이야 다 이제 경제 공동체인데 별개로 이렇게 가게를 꾸려 나가고 있으면은 경제 공동체로 볼 수 없는데 경제 공동체로 보는 이유가 서창호 씨와 그 사위죠. 옛사위 서창호 씨와 문다혜 씨가 같이 생활을 할 때 그때 계속 일정한 직업이 없어서 돈을 계속 그 생활비를 계속 보냈다는 거죠. 문재인 김정숙 부부가. 그러다가 타이 이스타젯에 취업을 하고 나서 생활비를 보내지 않았으니 그 대신 그 돈을 이상직이 주고 이상직은 중진국 이사장을 받았다. 그래서 제3자 뇌물죄 처음에는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 생활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서창호, 문다혜가 그 문재인 부부가 계속 돈을 보내줬기 때문에 경제 공동체다. 자, 그래서 경제 공동체면은 제3자 뇌물죄가 아니고 문재인에게 직접 돈을 준 뇌물죄가 되는 것이죠. 그래서 뇌물죄로 수사를 지금 그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거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유라 씨에게 삼성이 말을 사줬다. 그런데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제 공동체다. 그때 박영수 특검이 그런 논리를 적용을 해서 논란이 일어났었죠. 그런 이제 경제 공동체, 그때는 이제 가족이 아닌데도 경제 공동체로 묶어놓은 겁니다. 그런데 지금은 이 가족이죠. 가족이기 때문에 한쪽에서 생활 능력이 없으면 돈을 계속 지원을 해줬으면 이거 경제 공동체죠. 같은 지갑이라는 이야기입니다. 자, 그래서 뇌물죄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뇌물이 지금은 적시된 것은 2억 3천만 원입니다. 그 이상직이 서창호 문다혜에게 준 돈. 자, 그런데 그거 외에 여러 가지 돈 수상한 흐름이 계속 지금 곳곳에서 포착이 되고 있고 앞으로 또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.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이것은 그 검찰 수사 방향에 따라서 수사 진척에 따라서 이 문재인의 비자금 스캔들로도 번질 수 있다. 비자금 스캔들, 비자금 게이트로도. 자, 그렇게까지 보일 정도로 여러 수상한 돈 거래가 있고 등장인물도 다양합니다.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 돈 거래 다른 건 다 놔두고 문재인 김정숙 그리고 문다혜와 관련된 수상한 돈 흐름 돈 거래부터 좀 요약을 할까 합니다. 그리고 이것이 현재까지 상황이고 앞으로도 더 계속 번질 수가 있는데 너무 복잡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제가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일단 등장인물을 먼저 한번 살펴보죠. 등장인물. 이 수상한 돈 거래 등장하는 인물은 그 중심인물은 문재인, 김정숙, 문다혜 세 사람이죠. 이 세 사람이 지금 동시에 검찰에 소환이 돼야 됩니다.
등장인물 중에서도 이상직이 먼저 나오겠죠. 2억 3천만 원 급여 명목으로 중급 플러스 다른 또 뇌물이 있을지도 모른다. 알파 2억 3천 원 플러스 알파 뇌물, 이거 일종의 매간 매직이죠. 그리고 이 이상직 사건과 관련해서, 이 매간 매직 사건과 관련해서 소환된 인물이 청와대에서 여러 부서에서 막 소환이 됩니다. 이거는 어떻게 보면 권력형 비리죠. 권력을 이용해서 딸의 태국 이주를 도운, 그리고 뇌물을 받는데 활용을 한 권력을, 청와대 조직을 활용을 해서 이 뇌물을 받은 뭐 그런 상황이라고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. 좀 확대 해석하면 그렇게도 볼 수 있죠.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면은. 가령 예를 들어서 2억 3천만 원 뇌물을 이상직에게 받고 그 대가로 중진공 이사장을 시켰는데 그 과정에서 개입한 사람들이 줄줄이 지금 청와대 사람들을 소환이 되고 있죠. 인사위원장 임종석 소환됐죠. 그리고 민정수석 조국 소환됐죠. 인사수석 조현옥 소환돼서 입건됐습니다. 그 청와대 인사위원장은 비서실장이 맞죠. 그리고 인사수석 조현옥 밑에 있던 김우호 인사비서관도 소환됐습니다. 그리고 민정수석 조국 밑에 있던 김종호 공직기강 비서관은 친인척 관리를 담당을 합니다. 그 소환됐고, 또 백원우 민정비서관도 소환됐고, 이 친인척 담당 민정수석실 안에서 대통령 친인척을 담당하는 행정관,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문재인 청와대에 들어갔다가 지금은 조국당에 사무처에 가 있는 그 행정관, 이 행정관은 소환됐고 압수수색도 다 당했습니다. 그리고 또 이 정부에서도 있죠.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당시 장관, 그 인사를 했을 때 중기부 장관으로, 중진공 이사장으로 이상직을 인사를 했을 때 중기부 장관, 그리고 최수규 중기부 차관. 자, 그리고 또 청와대에 또 있습니다. 그 경호처 주영훈 경호처장. 소환된 사람만 중심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또 태국에 파견됐던 경호원, 이런 사람들이 줄줄이 소환이 됐죠. 이 이상직 뇌물 사건과 관련해서. 그리고 또 태국에 있는 문다혜 씨, 아니면 한국에 와 있는 문다혜 씨에게 돈을 막 송금하는 일이 막 벌어집니다. 청와대 참모 중에서는 이 김정숙 그 옷하고 구두 살 때 5만 원 감봉권으로 막 지불을 했다는 그 의혹을 받는 유성아 전 이부소실 비서관 소환됐죠. 그 다음에 이 단골 디자이너 딸 양이네스 또 문대에게 돈을 송금을 했다는 그 증거가 있습니다. 검찰이 확보를 하고 있죠. 그런데 양이네스는 이 세 차례 소환 통보를 했는데 불응해서 프랑스 국적이기 때문에 출국 정지가 돼 있죠. 상당히 강범위하게 이게 돈 흐름을 할 때 동원됐던 사람들이 막 나오죠. 자, 2022년 그 5월에 퇴임하고 나서 7월에 문재인 퇴임 직후 제주도에 있는 별장을 구입했는데 3억 8천만 원. 이 돈이 과연 어디서 났을까? 그때 이 별장을 판 사람은 또 노무현 문재인의 멘토라고 불리는 송기인 신부입니다. 송기인 신부도 여기에 지금 등장을 하고 있죠. 그 다음에 김정숙 씨가 5천만 원 돈 뭉치를 청와대 직원에게 주면서 이거 내 친구 아무개에게 무통장으로 보내라. 그리고 그 친구에게는 전화를 해서 내 딸 문다에게 좀 보내다오. 뭐 이렇게 했다는 그러면은 또 청와대 직원이 거기 또 등장을 하죠. 이 청와대 직원이 유송한지 양인했는지 또 제3의 인물인지는 모르겠지만은, 그리고 김정숙의 이제 친구까지 막 등장을 합니다. 친구도 등장을 하고 이 친구가 문다혜에게 무통장 입금을 하는 거죠. 그리고 또 하나 출판사, 문재인의 책 운명을 출판을 한 출판사에서 문다혜에게 2억 5천만 원을 또 줬다. 2억 5천만 원을 지불을 했다. 뭐 2억 원은 뭐 출판을 하는데 뭐 와서 일을 했다. 그리고 5천만 원을 빌려줬다. 뭐 그렇게 일단 둘러대고 있는데, 그것도 그 출판사 직원들이 또 여기에 또 동원이 됩니다. 2억 5천만 원 문다혜에게 보낸 거. 이렇게 하면은 지금 이 수상한 돈 흐름, 이 문재인 일가의 수상한 돈 흐름과 관련해서 등장하는 인물만도 20명이 넘습니다. 20명이 넘고 이들 중에는 특히 청와대 그리고 그 행정부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있죠. 고위급들.
그래서 이게 권력형으로 지금 확산될 수가 있는 것이고, 특히 돈의 흐름, 왜 이 돈이 20명 이상이 동원돼서 이렇게 돈이 왔다 갔다 했는지. 자, 그래서 총 규모를 보면은 의심스러운 돈의 흘러간 이 왔다 갔다 하는 돈의 규모를 보면은 일단 뭐 지금 드러난 것만 이렇습니다. 서창호에게 준 월급 2억 3천만 원, 제주도 별장 3억 8천만 원, 출판사에서 준 돈 2억 5천만 원, 김정숙 씨 친구가 문다혜에게 송금한 돈 5천만 원, 그리고 또 경호원에게 또 그 돈을 또 붙인 게 있죠. 문다혜 씨가 뭐 바트 하나, 달러 하나, 뭐 또 자기 태국에 파견된 경호원 계좌를 빌려서 붙였다, 돈 세탁 이용, 이런 게 있죠. 또 이거와는 별개로 유송아 양인에서가 동원돼서 김정숙 씨 옷 사고 구두 사고 한 거, 이것도 지금 수천만 원이죠. 그리고 대충 보면은 이게 다 합하면 10억 원 정도 되고, 10억 플러스 이제 알파겠죠. 앞으로 계속 또 새로운 게 나오면은. 그런데 여기서 하나 흐름이 있는 것이, 이 의심스러운 돈들이 이 문다혜 씨에게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. 자, 서창호 월급, 뭐 이것도 뭐 생활비를 썼든지 어쨌든지 간에 문다혜 씨가 관리를 했겠죠. 2억 3천만 원. 제주도 별장 3억 8천만 원. 문다혜 이름으로 샀습니다. 차용도, 그러니까는 어떤 건물에 근저당도 하나도 없이 3억 8천만 원 돈 주고 샀죠. 문다혜 씨가 샀죠. 출판사에서 2억 5천만 원 흘러간 것도 문다혜에게 흘러갔죠. 그리고 김정숙의 친구가 문다혜에게 송금을 했죠. 5천만 원. 그래서 이 의심스러운 돈 거래가 일제히 문다혜에게 흘러가고 있으니까, 이게 아직은 뭐 더 검찰 수사도 있어야 되고, 또 언론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아마 이거 취재할 겁니다. 여러 가지 문다혜 주변과 관련한 어떤 등본이나 뭐 이런 것을 취재를 하겠죠. 현재로서는 전체 10억 플러스 알파 정도 뭐 이렇게 보이는데, 이게 얼마나 번질지, 그리고 또 등장인물이 또 몇 명이나 더 나올지 계속 추이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, 문다혜 씨에게 돈이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문재인의 비자금의 은닉처가 문다혜인가? 이런 것은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하다고 봅니다. 송국권의 혼술이었습니다.